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이 어제보다 더 북상하면서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는 이들 지역에 내리던 비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저녁 많은 비를 뿌린 장마전선은 현재 울진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도 늦은 오후부터 퇴근길에는 비가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이 비가 서서히 그치면서 낮부터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흐린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에 울진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장맛비가 쉬어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미래관광 개발에 있어 노른자위 땅이 될 영일대 해수욕장 앞 도유지 매각에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불거져 나왔습니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매각 행정은 어설펐고 경상북도의 관리 감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김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상북도가 산하기관인 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 형식으로 2010년에 넘긴 포항시 항구동 7,076제곱미터 2,140평, 포항의 해운대 격인 영일대 해수욕장을 끼고 있어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이 땅은 매각에서 갖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와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도유지는 항구동 17-11 등 4필지, 이 땅에 국지도 20호선이 지나간다고 국토부 관보에 고시된 건 2012년. 일부 언론들은 이를 토대로 동빈대교 건설 내용을 기사화했고 2015년 노선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경북도 개발공사는 도로 건설 계획을 까맣게 모른 채 이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만약 매각이 성사됐더라면 경상북도가 도로에 편입된 땅을 비싸게 되사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네. 사실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제 광고에 고시하고 뭐 했다 하지만은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감사에서는 또 경북도 개발공사가 4필지의 땅을 합쳐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매각 공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을 합칠 경우 가치가 상승해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당시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낙찰자에게 과도한 편의 제공. 규정상 땅을 매입한 자는 1년 내로 매매 대금을 완납해야 하지만 공사는 납부 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해 줬습니다. 결국 정부 합동감사단이 대책을 요구한 지 5일 만인 2018년 10월 30일 계약을 최종 해지했고 도유지 매각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공사는 이 같은 특혜가 관행이라고 해명합니다. 계속 이제 공문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제 좀 연장해달라. 언제까지 연장해주면 그때까지 돈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연장 요청을 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매각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중요한 부지를 매각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무시했고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포항시와 기관 대 기관 사전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개발 전문 기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다 자의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내멋대로 행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에서 사흘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흥해 주민들이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흥해 주민 3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지열발전 사업을 강행해 촉발 지진이 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전 집회 신고를 해 특별한 제지는 받지 않았으며 다음 주에도 서울에서 계속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됐지만 45년째 우리나라로 수학여행을 오는 일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본 치벤 학원 소속 학생들인데 배경에는 학원 설립자인 초대 이사장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일본 고등학생 53명이 경주를 찾아 불국사에서 사진을 찍고 다보탑과 석가탑 등을 둘러봅니다. 이들은 우리 문화유산을 보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日本に似てるところもあるんですけど、こう河原の下の装飾が違ったりしているのが面白いなと思いました。 나라시 등재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치벤 학원이 우리나라로 수학 여행단을 처음 보낸 것은 지난 1975년, 그 후 45년간 이어졌습니다. 고인이 된 학원 설립자가 일제 강점기 시대의 반성과 함께 일본 문화의 원류는 신라와 백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이사장을 맡아 부친의 뜻을 잇고 있습니다. 45年間、修学旅行と研修旅行を続けてきました。でその一番の理由は韓国の人も日本の人も若者の交流を大切にしたい、その気持ちがお互い一致したから続いたと思います。 일본 학생들은 4박 5일 일정으로 경주를 시작으로 백제 문화권인 공주와 대전을 거쳐 서울 자매학교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이 교류를 기점으로 해서 치벤 학원하고 저희 경주교육청하고 청소년 거버넌스 활동, 또 스포츠나 문화 이런 다방면에서 한번 교류를 한번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를 다녀간 이 학원 소속 학생은 2만여 명. 정치 상황에 따라 끊길 뻔한 적도 있지만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미래의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 오천읍과 제철, 청림동 지역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SRF 시설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포항시에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포항시가 34m 높이 굴뚝에서도 송풍기로 배출 연기를 16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증명할 실험 날짜를 2주 안에 제시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SRF 시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자녀들의 무기한 등교 거부와 오천읍시 의원들의 주민 소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틀은 어촌에 머물면서 학생들에게 어촌 마을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색 사업이 추진됩니다. 젊은이들의 정착을 유도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동해안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을 어민들의 평균 나이는 70세, 60대 초반은 젊은이 취급을 받습니다. 연세 많은 사람만 여기 있고요. 젊은 사람은 객게 나가고 다 객게 사지 여기 촌에 안 살라 그래요. 우리나라 어촌 마을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농업인은 전체 농업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 어업인은 4.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사업이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추진됩니다.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주 5일 가운데 사흘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틀은 어촌 마을에 머물면서 예술 창작 활동과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하게 되는데 하루 10만 원 안팎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당장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어촌 마을의 실정을 파악해 정착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청년들이 어촌에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끝나고 가면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본 효고현 사사야마시에서 시행해 청년 인구 유입의 효과를 본 반학 반지역 협력대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벤치마킹한 것인데
오는 26일까지 시범사업 참가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청년들이 다 빠져나간 어촌 마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 IT융합 산업기술원은 울릉도에서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태하 공설운동장 도로에서 실시간 도로 상황 인지와 도로 정밀앱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 IT융합 산업기술원은 현재 런던 히드로공항 주변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 산업단지 안에 있는 한 화학약품 공장에서 염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20여 명이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6년 전에도 염소가스가 누출돼 160명 넘는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GMC 코리아. 표백제 등을 만드는 이 공장에서 어제 아침 8시 50분쯤 염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악취를 맡은 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들의 신고로 화학방재센터가 출동해 8분 만에 밸브를 차단했지만 인근 공장 직원 26명은 따가움과 어지럼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경당국은 유해가스를 정화시키는 일종의 굴뚝 역할을 하는 배기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염소가스가 생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흡착을 못하고 그냥 대기 중으로 내보냈던 거죠. 그래서 노란색 연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GMC 코리아의 전신인 구미케미칼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염소가스가 누출돼 가스를 마신 160여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업체 측은 이번에 유출된 것은 염소가스보다 유해성이 덜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염소가스가 누출된 거고 지금은 염소가스를 중화시키는 그 차염산 소다의 그 농도가 진해서 가스가 나는 거예요. 경찰과 환경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유출된 가스가 어떤 것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지난 9일 학교 벤처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협의회에 1억 2천만 원의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은 경주 캠퍼스 벤처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인 동국 방사능 표준 분석 김종빈 대표가 1억 원과 김기동 매드맥스 대표가 기부한 2천만 원입니다. 발전 기금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 벤처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55개 기업의 창업 기반 조성과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농민들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마땅한 판매처를 못 찾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 라이브 방송이 새로운 농산물 판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농가 수익 증대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배즙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려고요. 저희가 농사지은 배를 직접 가지고 영암에 가서요. 전북 김제에서 배를 재배하는 이은주 씨가 지난 4월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으로 찍은 배즙 판매 영상입니다. 방송 시작 30분 만에 준비한 배즙 10박스를 모두 팔았습니다. 배즙을 그냥 이렇게 상품으로만 보다가 정말 직접 생산하신 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했다고 소개를 하고 하니까 훨씬 더 믿음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강원도 고성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조나진 씨도 SNS 실시간 방송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이 먼저 신뢰를 쌓는 도구가 되고요. 꾸준하게 하면 충분히 매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가 있으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SNS 실시간 방송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도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고 소비자와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 그다음에 구매 결정 단계에서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흐름에 맞춰 농민 대상 1인 방송교육 강좌를 마련했는데 정원의 2배 가까운 인원이 신청했습니다. 일상생활들을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대 흐름에 맞춘 농산물 판매 방식의 변화가 실제 농가 매출 증대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주시가 2분기 지역 수산물과 정수장, 식수 등에 대한 방사능을 분석한 결과 허용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은 갈치와 고등어 등 15개 수산물과 일본 수입식품 등 16개 품목이며 분석 결과 일부 시료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 6개 정수장 식수에 대한 3중 수소 분석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제13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 1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동안 빈프 무대에 오른 뮤지컬을 본 관람객은 4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객석 점유율은 83%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국내 뮤지컬 시장이 위축됐지만 괜찮은 성적이었습니다. 특히 대구의 창작 뮤지컬 투란도트와 지난해 딘프 창작 뮤지컬 수상작 블루레인은 객석 점유율 90%를 넘겼습니다. 딘프가 지향한 아트마켓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뮤지컬의 대중화를 위해 딘프린즈와 만원의 행복 등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늘린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종 딘프 행사에 참여한 시민만도 2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고 대구를 대표하는 공연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좀 딘프가 질적인 측면에서 성공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대구 방문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하고 기다렸던 작품을 좀 많은 작품을 모아서 많은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글로벌적인 축제로 만들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딘프 참가국이 더 다양해지고 해외 뮤지컬 관계자의 방문이 대폭 는 것도 올해 딘프의 소득이었습니다. 하지만 폐막작인 러시아의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 저작권 문제로 뮤지컬 명이 바뀌고 일부 곡이 변경돼 5점으로 남았습니다. 해외 뮤지컬 공연의 자막 사고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구가 진정한 뮤지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뮤지컬 전용 극장의 건립과 함께 단지 즐기기만 하는 뮤지컬 소비 도시에서 뮤지컬을 만드는 생산 도시로의 변화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경주시는 주민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마을 텃밭과 공방, 공동육아, 상가축제 등의 공모를 받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사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팀별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어제 저녁 많은 비를 뿌린 장마전선은 현재 울진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도 늦은 오후부터 퇴근길에는 비가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이 비가 서서히 그치면서 낮부터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흐린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에 울진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장맛비가 쉬어가겠고요. 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